항상 싸우셨어요. 항상. 집이 좀 조용하다 싶으면은 이번에는 며칠 갈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이제 싸우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정이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것조차 없어지신 거죠. 이혼을 법적으로 갈라섰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난 5일 정도 뒤에 알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35살 김강민이라고 합니다. 중랑구 거주 중이고요. 27살 미용업 하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0살이고요. 배우 활동하고 있는 ENFP 홍지영입니다. 좀 생긴 사람들, 선남 선녀들 모아두신 건가요? 사실 생김새로는 절대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혼 과정인지 절대 모르지 않을까요? 전혀. 외모로 봤을 때는 거기까지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모르는 게 정상인 것 같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괜찮은데 먼저 동정을 해주세요. 괜찮았어? 힘들지 않았어? 사실 저는 괜찮은데 마음 써주시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거긴 하겠죠. 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뭐 본인들 인생이 있으니 그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데 주위에서 가끔 뭐 분위기가 아련해진다던가 좀 숙연해진다던가 괜히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 때문에 좀 불편해졌구나 라는 경향이 있죠. 저도 사실 흠이라고 생각은 안 해가지고 굳이 숨기진 않는데 그래도 요즘 시대가 좀 변해져가지고 막 안 좋게 보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동정은 가끔은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딱 20살 때 이혼하셨어요. 사연이라고 말하기는 빚이 많아서 그런 문제로 많이 다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2살 때 먼저 하셨었어요. 제 기억에 없는 이혼이셨고 12살 때 다시 합치셔서 24살 때까지 같이 살아주시다가 근데 제가 20살 때부터 밖에를 나와서 타지 생활을 해서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구나, 본인들 인생 찾아가시는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저는 일단 22살 때 이혼을 하셨고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부터 계속 부모님 갈등은 있으셨고 이렇게 갈등이 좀 있으시다가 나중에는 냉담 관계가 되셨거든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주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뭐 예상은 하고 있던 이혼이었습니다. 네,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싸우셨어요. 항상. 집이 좀 조용하다 싶으면은 이번에는 며칠 갈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항상 다투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두 분이 이혼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외동 아들이다 보니 부모님께 연락을 꽤 자주 드리는 편이었어요. 거의 숙제 같은 느낌으로 아침 먹을 때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리고 저녁 먹을 때는 엄마한테 전화를 드리고 근데 뭐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엄마는 어때? 서로 어떠냐는 질문을 제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 너네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 다퉜어, 이런 전조 증상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사이가 안 좋으시긴 했고 계속 같은 집에 사시긴 하셨는데 정말 싸울 힘조차 이제 안 남으신 거죠. 그래서 그냥 정말 필요한 말씀만 하셨어요. 이제 싸우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정이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 없어지신 거죠. 네.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지금은 제가 아버지보다 훨씬 크고 뭐 힘도 세고 그러지만 지금도 아버지가 술 드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가슴이 계속 뛰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장남인데 집이 막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너가 바른 장남이 돼야 돼? 책임감을 가져야 돼?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계속 가족들을 책임져야 돼. 그거 외에는 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지금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제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원을 가는 시간인데 엄마가 저를 몰래 학원에 데리러 오셔서 집에 가서는 엄마 만났다고 하지 말아라, 이랬던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비밀이 좀 있었다? 저는 일단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싸우시면 화가 먼저 났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근데 그 화를 혼자서 계속 삭혔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 혼자 화가 폭발할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눈치를 많이 봤는데 이 눈치를 이제 계속 보게 되니까 성격 자체가 조금 소심해진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저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계속 눈치 보게 되고 부모님이 저한테 사랑은 충분하게 주셨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의 애정결핍이 조금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어릴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이제 두 분이 각자 행복을 찾아서 따로 사시는 게 더 낫겠다, 이게 더 바람직하겠다 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래도 가슴은 항상 좀 외로웠거든요. 20살 때도 그랬는데, 하물며 더 어릴 때 그런 이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때 이혼하셨다면은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보다는 더 바르게 못 자랐겠죠. 왜냐면은 아버지랑 살았으면 잡아줄 분들이 없었겠고, 엄마랑 살았으면 어린 나이에 이겨먹으려고 했겠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생각 자체를 아예 지금과 다르게 하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어렸을 때 그 불화랑 냉담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거면 그냥 먼저 어렸을 때라도 이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불화와 냉담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성인이 돼서 이혼을 하신 게 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기가 싫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고, 그래야 서로 더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혼을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네. 따로 상의를 나누시진 않았어요. 근데 중학교 때 한번 엄마랑 아버지가 이제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울었어요. 그때는 좀 많이 힘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기보다는 두 분이 이제 두 분의 의사로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에게 지쳤던 부분이라든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을 서로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랑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시구나 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도장을 찍고 왔다, 이혼을 이제 법적으로 갈라섰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난 5일 정도 뒤에 알았던 것 같아요. 거의 통보식으로 들어서 제가 관여해서 절대 말릴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이혼에 대한 얘기는 했었는데, 일단 엄마랑 저랑은 지금 어렸을 때 그냥 이혼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아버지는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성인이 될 때 이혼을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저도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계속 얘기는 했어요. 저는 두 분 이혼한다는 말 들었을 때도 오히려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했지, 두 분이 이혼하시는 거를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이혼하시더라도 항상 엄마는 항상 나의 엄마고 아버지는 항상 나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겠다, 항상 나는 가족으로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혼하시라, 이런 말은 했을 것 같기는 해요. 안 말렸을 거예요. 말린다고, 제가 가운데서 말린다고 해서 서로 이미 결정을 한 사안인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근데 타이틀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서로 부부 관계가 이제 끝난 거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새 인생 살아라. 대신 새 엄마가 생기는 단계라든지 새 아빠가 생기는 단계에 있어서는 꼭 말을 해줘라 라고 했었고, 뭐 앞전 상황이었어도 똑같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랑 뭐 의논 끝에 결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부부라는 게 진짜 안 맞으면 헤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해요. 네. 저 부모님께서 한번 어릴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입장에서는 성인 돼서 이혼하면 다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진짜 두 분이 안 맞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는 오히려 제가 감사할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을 나이까지 기다려 주신 거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상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항상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냥 이렇게 싸우시고 막 냉담하시기보다는 지금 이혼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감사함보다는 약간 이거는 그냥 나한테 죄책감을 덜기 위한 합리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편해졌어요. 항상 다투시고 항상 갈등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런 갈등이 있을 여지가 없으니까 오히려 부모님하고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늘었고 정서적으로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지낸 시간도 있었고, 제가 집을 나와서 독립을 해서 살았던 시간도 있었고, 사실 그렇잖아요. 집 밖에 있는데 두 분 관계가 어떤지 그렇게까지 제가 신경을 써보질 않았어서, 하시기 전과 하시고 난 후 이거 너네 엄마한테는 비밀인데 너네 아빠한테는 비밀인데 잠깐 이런 정도? 저도 마음은 편해졌고, 저는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진짜 신중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 두 분하고 다 연락 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또 각자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고, 연락하고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혼하셨다고 해서 어려움이 생긴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연락은 두 분 다 하고 있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저랑 관계는 좋아요. 저는 엄마랑은 되게 원래부터 사이 좋았어서 연락을 거의 매일 하고 있고, 아버지는 사실 이혼을 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네.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렇게 안 봤던 두 분이 이혼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분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학창 시절의 기억은 어머니가 웃는 기억이 거의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머니가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술을 드시는 게 많이 줄었고 오히려 각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이혼을 하시기 전에는 두 분께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라서, 근데 한눈에 보이는 걸로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할머니 케어와 일에 집중을 많이 하시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유로워졌다 보니 딱 본인 몫만 일을 하고 많이 즐기세요. 확실히 마음이 편해지셨고 하고 싶었던 것들도 다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지금 일단 본인의 삶을 엄청 즐기시는 것 같아서 예전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모습이 보기 좋긴 해요. 제가 이혼한다고 하면은 일단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길 바라는 것 외에도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최소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까지 충분히 잘 이 상황을 설명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배우자에게도 물어볼 거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물어볼 거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어차피 이혼을 할 건데 그러면 왜 행복하지 않으면서 같이 살까? 같이 살다 보면 뭐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이런 혼동감을 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그 조건에 맞게끔 따르려고 합니다. 해야죠. 몇 살이건. 저도 대화를 일단 많이 해볼 것 같고요. 당연히 배우자랑 계속 의논을 할 것 같고, 제가 경험했던 일이니까 저는 아이의 의견도 되게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막 너무 유치원생 막 너무 애기만 아니라면은 그래도 대화를 아이랑 많이 해보고, 아이도 이혼을 하기를 바란다면은 아이의 의견도 존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울타리에 이제 가족이 살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가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신 쪽에도 이제 가면은 항상 우리 가족이야 항상 하고,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도 우린 가족이지 하고, 이렇다 보니까 꼭 어떤 울타리 안에 하나의 혈육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가족이라 생각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가족이야 라는 이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가 각자 방식으로 행복하면은 저는 그게 행복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 좀 활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봐왔던 엄마와 아빠는 그렇게 많은 소통을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끙끙 앓고 있다가 터진 경험은 몇 번 없지만 되게 그 잔잔한 파도가 몰려서 쓰나미로 바뀌어서 저는 한 번에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소통도 하고 배려도 하면서 하나씩 맞춰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그냥 웃음이 나오는 와이프랑 저랑 와이프랑 똑같이 생긴 아들, 딸 낳아서 사는 게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가족 간에는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싸울 수가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고 서로 이해해 주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무조건 그래도 서로서로 믿어주고 서로에게만큼은 무조건적인 편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뭐 저 또한 결혼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 어디서든 엄마,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아들 왜? 이렇게 대답해 주실 수 있게 항상 그 자리에 부모로서 있어야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두 분이 마음에 안 맞아서 이혼을 하시든 뭐 어떻든 간에 자식에게 있어서만큼은 항상 아버지고 엄마고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대로서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부모랑 자식 간에 있어서 닮은 점이 꽤나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곁에서 보호를 해주고 반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이 본래의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면 눈앞에 보이는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저는 되게
바람직한 부모의 상이 독수리 부모라고 생각을 하거든. 독수리 부모가 이제 자식이 처음에 못나니까 새끼 독수리가 날도록 밀어가지고 이제 당연히 땅에 떨어질 거니까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받아주는데 그거를 몇 차례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아기 독수리가 날게 되는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잘 해주기만 하지 말고 사회에 나갔을 때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독수리 부모가 꼭 이렇게 새끼를 내치는 것만이 아니라 보금자리도 만들어주고 먹이도 엄청 열심히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